저희 스텝스 유튜브가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 저희 스텝스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을 생각할 때 제 머릿속에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글자가 로테이션입니다. 돌고 돌고 도는 것이죠. 로테이션.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이라는 게 시장에서 뭐가 중요한가?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나 또는 어떤 트렌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똑같은 밥을 하루 세 끼를 똑같은 걸 먹는 건 아니거든요. 한 3개월 동안 똑같은 거 먹다가 그 다음 3개월 지나면 이제 그만 또 다른 걸 똑같이 먹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나름 제가 가정주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로테이션이라는 걸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똑같은 반찬을 계속 한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로테이션은 그게 이제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이라는 게 어느 정도 돌아갈 수가 있겠죠. 시장이라는 것도 하나로 계속 가는 시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런 걸 봤는데 작년 팬데믹 때부터 작년 9월, 10월 정도까지는 줄기차게 하나의 테마로 갔어요. 성장주, 언택트 이런 종목.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다우존스 지수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전통 종목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전통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이 다 컨택트 종목들 아닙니까? 대면 접촉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을 제공하는 다우존스 지수는 별로 못 올라가고 그동안에 이미 언택트 기술, 비대면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었던 이 나스닥 종목들만 주가가 이제 폭등하는 그런 걸 작년 팬데믹 시작 때부터 해서 한 9월, 10월 정도까지 나스닥 고점이 9월 얼마 정도 있었네요. 한 6개월 이상을 하나로 쫙 갔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10월의 어느 날부터예요. 10월의 어느 날부터 갑자기 테마가 바뀌더니 미국의 중소형주 특히 이제 러셀 2000 같은 좀 조그만한 종목들, 대면 접촉이 아니고서는 돈을 벌기 어려운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그 폭락했던 유가가 다시 올라오면서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사실 제대로 이게 경제활동이 정상화 안 됐는데 작년 10월부터 경제활동이 정상화된다고 별하별 종목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주들, 여행 관련주들, 이런 주들이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죠. 이게 하나의 로테이션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언택트 종목들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는 이게 너무 비싸진 거죠. 세상이 움직이는 거는 속도가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어떻게 한꺼번에 6개월 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뀝니까? 6년은 걸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주식시장은 6개월 만에 우리 머릿속에서 다 바뀌면 되니까. 근데 실제로 세상이 바뀌고 그렇게 집을 새로 짓고 도로도 새로 만들고 자동차도 자율주행차로 바뀌고 다 그러는데 이게 6년 또는 10몇 년이 걸리겠죠.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서 그 6개월 만에 다 상상의 나래를 다 펼친 겁니다. 그래서 쭉 갔는데 가다 보니까 세상이 아직 따로 올라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쉬어야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다 쉬는 거냐? 그동안 쉬고 있었던 이쪽이 저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저렇게 비싸? 내하고 저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가자. 이 정도까지는 가도 될 것 같다. 예전에도 이게 이제 가령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100으로 봤을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주가의 비율이 있겠죠? 흔히 PER이라고 하는 거. PER 레벨이 한 80% 정도 됐는데 이제 이게 엄청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도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70%까지는 한 가보자. 80%는 안 돼도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두주자가 리더가 치고 나가면 당연히 팔로워가 그 다음을 따라가죠. 세상이라는 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1등 업체만 먹고 살고 다 망하는 걸 봤습니까? 2등, 3등이 따라갑니다. 어떻게든 뺏기든 뭘 하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 자체가 로테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쭉 갔다가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비싸져서 쉬고 있으면 이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아니 지금 세상이 정상화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게 올라가느냐고 펀더멘탈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 사는 세상이 뭐 로테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못 가면 이게 가는 거죠. 물론 이 밑에 깔려있는 전제는 주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폭락하는 장이면 이게 올라갔다고 하면 이게 더 빠져버리겠죠. 근데 이게 뭐 어쨌든 팬데믹 이후로 세상은 망하는 게 아니고 저금리 환경이나 각국 정부의 재정 지출 이런 거 통해서 경제가 성장을 해 나갈 거야라는 전제를 깔고 있으면 이 처음에 치고 나간 종목들이 선두주자가 이렇게 치고 나가다가 너무 비싸지. 야, 이건 해도 너무 비싸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일어날 일을 머릿속에 지금 6개월 만에 다 만들어 버렸네. 어떻게 하지? 더 가기엔 너무 비싼데. 그러면 그 다음 종목들이 치고 가면서 이 종목은 쉬고 이 종목 올라가는 이런 로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제가 볼 때 작년 3월부터 2, 3월부터 작년 9월, 10월까지가 이 성장주의 아주 강력한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성장주하고 가치주 사이에 어마어마한 괴리가 발생합니다. 근데 작년 10월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바뀌기 시작하죠.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뭐 민주당 대통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슈하고도 관련됩니다.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나? 저 몇몇 기업들만 치고 나가는 저런 환경을 그냥 두겠나? 어떻게든 이 밑에 있는 애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대통령 되고 나면 그런 것과도 연결돼 있고, 뭐 인프라 투자도 하겠지, 뭐도 하겠지. 그런 것들하고 관련되면서 이게 이 종목들이 쫙 치고 올라가는 로테이션이 일어나서 이 종목들이 올해 2, 3월까지, 2월 중순 정도까지인 것 같네요. 10월부터 2월 중순까지 이쪽 종목들이 거대한 로테이션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 종목들이 여기서 이렇게 같은 게 이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시장이 좀 큰 로테이션 할 만한 게 이제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성장주가 다시 쫙 치고 나가주면 그 다음에 또 쫙 올라가면 되겠죠. 이런 큰 로테이션이 지금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미국이 뭐 테이퍼링 한다 그러지만 그게 저금리 환경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나 일부 자산 시장에 나타나는 버블 움직임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경제가 꺾이거나 그러는 긴축은 아닙니다. 테이퍼링이지만 긴축은 아니다. 요게 요즘에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긴축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저는 그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지구가 있죠. 태양에서 요 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가 있죠. 동물들이 살 수가 있는데 요게 너무 벗어나면 지구가 화성 위치까지 가면 이건 너무나 경제가 침체되고 너무나 식어버리면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의 이 위치가 경제가 잘 돌아가는 위치인데 너무 뜨거워지면 과열이 되면 금성으로 가버리면 또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요 정도를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과열되거나 너무 냉각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팬데믹 때문에 너무 냉각됐죠, 경제가. 화성 같던 경제를 어떻게 밀어가지고 돈도 많이 쓰고 해가지고 이걸 이 지구가 이제 이쪽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골디락스 존이라는 데 들어오기 시작했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밀었다가는 지구 이 금성까지 가버리면 과열돼 버립니다. 그래서 밀던 힘을 없애다. 이제 그만 밀자라고 하는 것이 테이퍼링입니다. 근데 긴축은 뭐냐면 지구가 하다 보니까 금성까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으로 밀어야 되죠. 반대로 경제야 너 이제 경제를 꺾어버리려고 둔화시키려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막 이 치고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타이트닝, 긴축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부양하던 힘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가 이것 때문에 꺾인다라고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뭐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게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언택트 이렇게 해서 성장주가 막 치고 나가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근데 가치주가 치고 나갈 수 있느냐? 가치주라고 하는 건 사실상 치고 나갈 수 있는 주식이 아닙니다. 다른 거 너무 비싸지 않나? 근데 이거는 싸네라고 해서 간 건데 이것도 갈 만큼 가고 나면 이게 어떻게 갑니까? 이거는 비싸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주는.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가 선두 주자로 치고 나가는 경우는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지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성장주 이미 갖고 가치주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부터는
그럼 최근 두세 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안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좀 떨어지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되면 야, 경기 안 좋아지는가 보다, 인플레이션 없는가 보네, 그러니까 그 장기 금리가 떨어지지. 그러면서 야, 인플레이션 없단다 그러면 성장주들이 나스닥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나스닥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다우존스 가만히 있는 나스닥 주가가 올라간다, 그날 보면 거의 100% 미국의 장기 금리가 떨어진 날입니다. 인플레이션 없다는 이야기네. 장기 금리 떨어지면 뭐 경제가 그렇게 대단하게 성장해가지고 이 가지주들이 막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네. 그러면 기술주들이 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연결되고, 근데 장기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스닥은 못 올라가고 다우존스 지수가 올라갑니다. 야, 이제 경제 좋아지고 인플레이션도 좀 생기고 하면 이런 전통 산업 가지주 쪽이 주가가 좋겠네. 경기 민감주 올라가고, 금리 높아지면 좋아지는 은행 금융주도 올라가고, 이런 식의 조그만한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쫙 치고 나가고 그 괴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쫙 치고 나가고 하는 큰 로테이션은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로테이션 중에서 제일 큰 로테이션을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거는 채권 하던 자금이 주식으로 막 넘어간다든가, 주식 하던 돈이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주가 떨어질 것 같다, 채권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작년 이후로도 잘 안 보이고 있고, 성장주와 가치주 사이의 로테이션도 어마어마하게 큰 로테이션인데, 이게 딱 지난 2, 3월부터 막히다 보니까 그냥 조그만한 파도만 발생하고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겠는가? 쉽지는 않겠죠. 뭔가 주도 종목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세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주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주가 지수 평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들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종목들이 선두주자로 치고 나오고 나면 후발주자들이 그 다음을 따라가면서 평균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뭐 세상의 모든 이치가 아마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평균이 높아지는 과정은 반드시 선두주자, 무엇인가가 먼저 치고 나가는 리더가 존재한다는 건데, 그 리더를 지금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기대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은 미국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걸로 보고 있는데, 하반기 올해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이 이제 재개가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옛날하고 똑같지 않고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이 소비 활동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옛날처럼 그렇게 강력하겠나라는 것이죠. 뭐 어차피 팬데믹은 아니더라도 이게 에피데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풍토병처럼 이게 부분 지역에서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닌 상태, 그런 상태가 앞으로 1, 2년간 더 계속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들은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소비가 증가하더라도 옛날 수준까지 못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실제로 뚜껑이 열고 올해 여름부터 이제 활동이 막 활발해졌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지난주에 이미 백신 1차 접종한 분들이 전체 인구 20%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올해 여름에 이제 본격적인 소비 활동이 시작이 될 건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1년 이상 동안에 기다리다가 이쪽으로 소비가 확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도주가 됩니다. 이게 치고 가는 것이죠. 이게 치고 가면 다른 종목들도 보면, 야, 그러면 저게 저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걸 저렇게 좋아하고 소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 열심히 베스트 프랙티스를 뺏기 시작합니다. 어떤 정신으로 했길래 사람들이 이걸 소비하는 걸까? 그럼 우리도 그거 하자, 우리도 그거 하자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후발주자들이 따라 올리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주가가 쫙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낳는데, 지금 왜 이렇게 시장이 조용하냐? 아무도 주도주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주도주가 나타나게 되면 또 주도주가 먼저 가고 후발주자들이, 주도주가 멈추고 나면 후발주자가 따라가고, 이런 이제 로테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은 그 큰 로테이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동안 한국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 자동차가 몇 달 동안 잘 못 올랐다라고 해서 이걸 다시 주도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못 올랐다는 이유로 올라가는 거는 이 조그마한 로테이션 정도에 불과하고 이게 치고 가면서 그 다음 종목들을 끌고 올라가는 리더 역할은 지금 우리 반도체나 자동차가 그 역할은 아직은 하기 어려운 단계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